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11월 16일부터 30일 11월 하순 이야기입니다. 11월 하순에도 토성 순행정지와 수성 순행정지라는 이제 무거운 구조들이 한꺼번에 올려서 벌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11월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마도 올해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혹은 다이나믹하지는 않아도 가장 무거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11월 18일에 화성이 로열스타인 서방의 안타레스랑 만납니다. 17일 오후부터 20일 새벽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미리 이제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두고 있었던 프로젝트나 투자 같은 게 뭐 잘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외로 되게 잘 되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타고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게 잘해보겠다고 목표를 살짝 높게 설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잡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몽땅 통제하려다가 이제 욕을 되게 많이 처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능력 없는 사람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크게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잘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날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보나 공지 같은 거, 뭔가 내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에 물려놓은 돈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것 때문에 되게 벙쪄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설마 이때는 아니겠지 하는 되게 최악의 타이밍에 전산 이상이나 연락 불통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정말 곤란한 처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해명도 안 돼, 변명도 안 되기 때문에 야, 진짜 이 타이밍에 벌어지냐 이게 라는 식으로 되게 공교롭고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에 금성은 주벤 엘게누비랑 만납니다. 주벤 엘게누비는 순흉성이죠. 항성 중에서도 상당히 흉한 별이기 때문에 조금 별로예요. 금성이랑 만나면 더더욱 좋을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금성이 엘게누비랑 만나려면 총괄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다 보니까. 자, 그래서 19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약간 금성 엘게누비는 조금 치정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지저분한 치정. 여러분, 그 애정과 치정의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치정은 되게 약간 금주된 그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연루된 것이고, 애정은 완전 부적절하진 않지만 조금 무리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데, 금성하고 엘게누비는 치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되게 민망해질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는 아주 힘들겠죠. 자,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되게 악의적인 구설 시비,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누구 하나를 묻으려고 그런 시비 같은 게, 구설수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역시나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되게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변 엘게누비랑 주변 에시아마리, 천칭자리 알파성인 엘게누비는 흉성이고 그 베타성인 에시아마리는 길성이죠. 불과 며칠 사이에 금성이 순행하면서 각각 만나게 됩니다.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11월 하순이 되게 좀 빡빡해요. 구조도 많고 흉한 구조도 많고, 흉하진 않아도 무거운 구조가 많기 때문에 험하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 소개받기에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개받는 것도 그렇고, 뭐 소개팅이나 선처럼 사적인 어떤 용도로 소개받는 것도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정도 더 지나면 자, 화성이 움직이면서 남곡점, 서던 밴딩,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는 딱 90도 있는 지점에 놓여집니다. 20일 저녁부터 29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그 전력 공급망이나 전기 관련 설비, 그러니까 전파, 전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현대 그 과학기술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외부 효과로 구조적인 이상을 일으켜서 그 광범위한 작동 불능, 당연히 작동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 수성천왕성은 약간 통신에 관련된 문제였죠. 요거는 아닙니다. 화성 남곡점 외압은 통신하고 상관없이 발전소라던가 제조 공장 같은 게 멈춰버리는 그런 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계약이라는 게 뭐 도매가 될 수도 있고 소매가 될 수도 있고 근로계약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쪽이 계약을 되게 해지하고 싶은데 룰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 룰을 우회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꼼수 같은 걸 써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계약을 당하는 쪽은 좀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계약에 관련된 공방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하고 금성이 만납니다. 어떻게? 수성은 지금 역행을 시작을 했죠. 지난주 9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오고 있고 금성은 순행하기 때문에 이걸 서든 어플라인 컨정션이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순행하는 행성이랑 역행하는 행성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서든 어플라잉을 하는 바로 그 도수에 공교롭게도 뱀자리 알파성인 우누카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 우누카라이가 만나는 게 11월 25일. 요건 20일 오후부터 26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고, 상당히 이 슬라이하죠. 슬라이를 우리나라 말로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좀 악랄하다기보다는 교활한 그런 악의 같은 게 행사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SNS나 메신저상으로 누군가에 대한 고발이나 저격 같은 게, 저격이죠. 저격. 누구 하나 묻어버리려고 저격이 들어가서 그게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공인이나 유명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직함이 높은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사적으로 미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엿먹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미운 사람에 대해서 쟤 좀 거꾸로지면 좋겠다. 근데 보통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그 나쁜 마음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되게 쉬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누카라이에 의해서 이 역행수성과 금성의 만남, 여기로 인한 별로 안 좋은 어떤 감정 같은 게, 이게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게 대놓고 표출하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나 기색이나 뉘앙스 같은 걸로 눈치 빠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게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숨겨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약간 조심하고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토성, 이게 알표시가 사라졌죠. 11월 28일에 토성이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지합니다.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고요. 자, 공동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집단, 지역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오는 위험 요소, 인바이러먼탈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인 요소, 어떤 거시 경제나 거시 정치, 외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한 기업들이 힘들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기업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트럼프는 미국에서 뽑혔으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시민들이 다 100% 트럼프를 지지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거죠.
자연재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 여파 불똥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게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이때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라지는 것처럼이란 건 실제로 사라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는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되게 필수적인 소비를 줄여서까지 투자에 올인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사교육에 잔뜩 투자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말짱 꽝이잖아. 실패할 수도 있는 게 투자거든. 근데 어쨌든 필수적인 소비를 줄여서까지 투자에 올인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엄청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그 돈은 모두 다 미래를 위한 투자, 장주기 투자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가 엄청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은행에 현금 집어넣고 뭐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잖아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 리츠를 사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ETF 지수 추종을 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들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보다는 사실 예전에 저축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ETF를 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되는 그런 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행성 정지이기 때문에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토성인 사람들은 건강, 재물, 직업, 결혼, 거주지, 이사 뭐 이런 인생의 보편적인 사안에서 중대한 그런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30일에 뭐가 되게 많아요. 금성이 가면서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29일 아침부터 12월 1일 오후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일은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한참 잘 풀리던 업무가 인간관계 문제로 갑자기 틀어질 수가 있어요. 허무하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대놓고 말하기엔 어려워도 어떤 가까웠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기가 되게 쉬운 구간입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네 나를 배신했어? 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 어쩌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만 이 오해가 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생긴 오해는.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은 뱀주인자리 베타성인 사빅이라 만납니다. 뱀주인자리는 약간 고기능 자폐 같은 그런 느낌이라 뭔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교성이 떨어지는 그런 별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29일부터 30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는데 되게 좀 편향적이었던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 지향성이나 종교관 같은 게 주변 잘 감추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나면서 저 사람 그쪽이래, 극우래, 극좌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되게 이단적인 종교를 믿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점으로 약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되게 외골수적인 언행 때문에 뭐 나한테는 오라도 나한테 옳은 게 꼭 딴 사람들한테 옳다고 판단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독선적으로 비칠 수 있는 외골수적인 언행이 가족이나 배우자 모든 걸 터놓아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수성이 알표지가 사라지죠. 11월 30일에 수성이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든 정지를 합니다.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되게 약간 과도한 예민함 때문에 시작된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구설 시비 같은 게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할 거 아닙니까? 원래 안 해도 됐을 만한 감정 소모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이벤트는 끝났어요. 근데 감정이 상한 그 흔적이 흉터같이 남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성적이고 되게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이상하게 사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일이 털어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약간 황당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일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감정을 집어넣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되게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을 할 때 감정을 집어넣는 쪽이 비정상이죠. 죄악입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사람들은 아까 토성정제처럼 건강, 재물, 직업, 결혼, 거주지 이런 인생의 보편적인 사안에서 중대한 변화를, 여기 중대한 변화라는 건 앞뒤 6개월 사이에 아마도 그 사람한테 가장 임팩트 있고 중요한 혹은 인생급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수성 정지는 1년에 6번이나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프로펙션 앵글에서, 이건 룰을 좀 아셔야겠죠. 프로펙션 앵글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11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